자, 우리 데이터 중에서 사전 설계 교차 분석 요거 있죠. 요거를 실행해 볼게요. 많이 봤죠? 언제 봤냐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요? 아니죠? 우리 범주형 자료 할 때 우리 했습니다. 챕터 4죠? 그때 우리 이미 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그때는 이걸 가지고 표로 그리는 방법만 설명을 했죠? 표로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분석 들어가고요. 기술 통계량에서 교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분석,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 자,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됐으면, 자, 우리가 행렬은 구분이 되죠? 행이 실험 처치가 행으로 들어가고요. 감기 발생했는지가 열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우리가 사전 연구입니다. 사전 연구는 그룹을 먼저 나눈 다음에 우리가 임의대로 사전에 그룹을 나누죠. 그 다음에 사후에 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보는 거니까 행을 그룹으로 놓고 본다 그랬죠?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통계량으로 들어가 볼게요. 통계량에서 중요한 게 여기 카이 제곱을 체크해 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카이 제곱, 우리가 이 분석 이름이 영어로는 카이 제곱 분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교차 분석 이런 말을 쓰는데 실제로는 카이 스퀘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요 값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즉 감기가 많이 비타민을 먹었더니 감기가 줄어들었어? 아니면은 뭐 똑같아 별 상관이 없어? 이거를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카이 제곱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누르고요. 자, 셀로 들어올게요. 셀에서 옛날에 요거를 행으로 체크해 줬습니다. 요거 행. 그래서 행에 따른 퍼센테이지 주는 거, 이게 지난번에 했던 범주형 데이터 분석 할 때, 요약할 때 썼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런데 하나를 더 체크해 줘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잔차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이게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과연 어느 그룹하고, 여기는 뭐냐, 그룹이 2개니까 상관없겠지만 뒤에 가서 우리가 그룹이 여러 개, 아까 전에 흡연 그룹을 5개로 쪼갰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그룹에서 영향을 미쳤을까? 이렇게 그룹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요걸 이용해서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걸 해볼 겁니다, 나중에. 자, 여기 보면 수정된 표준화, 요걸 체크해 줄게요. 표준화보다 밑에 수정된 표준화를 씁니다. 요게 지난번하고 틀리죠? 요거. 자, 우리가 보면 앞에 카이 스퀘어 검정 체크해 줬고, 요거 체크해 줬고, 요 2개가 틀립니다. 요 2개가, 우리 통계 검증해 주는 거예요. 자, 계속 눌러볼게요. 계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결과표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면은 카이 제곱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봤죠? 실험 그룹과 비실험 그룹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보는 겁니다. 자,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0.05보다 크면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볼게요. 값을 봤더니 0.05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따라서 그룹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요? 감기 발병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감기 비타민을 먹은 사람은 감기 안 걸린 사람이 33명이고 감기가 17명이 걸렸고요. 비타민을 먹지 않은 사람은 감기가 12명이 안 걸렸고 33명이 걸렸어요. 그죠? 만약에 이게 차이가 없었으면 똑같이 비슷하게 25,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맞죠? 비슷하게 차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비타민을 먹은 사람은 안 걸린 사람이 33명, 즉 66%나 더 높고요. 오히려 안 먹은 사람은 감기 걸린 사람이 76% 쪽이 더 많죠. 감기 걸린 사람으로. 즉 뭐냐면 요 2개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셀들이 그렇지 않고 차이가 확 나죠. 한쪽으로 쏠려 있죠. 그러면 비타민을 먹은 사람은 안 걸린 사람의 비율이 더 많고 비타민을 안 먹은 사람은 감기 걸린 사람의 비율이 더 높죠. 이 비율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만약에 약이 의미가 없었으면 이 그룹이 차이가 없었으면 비슷하게 50%씩 이렇게 골고루 나왔겠죠.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한쪽으로 쏠려 있죠? 한쪽이 많고 한쪽은 다른 게 많고. 이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는 건데 밑에 본 것처럼 카이-제곱이 의미가 있게 나온 거죠. 그럼 이 상태로 그룹이 두 개일 경우에는 스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룹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수정된 잔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t-테스트랑 똑같아요. t-테스트가. 우리가 t-테스트에서 차이가 있다 없다를 뭘로 봤죠? 여기서. 자, 여기 보면 요 기대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기대도수가 이렇게 나왔으면 차이가 없으면 여기 보면 22.5명이 나왔어야 돼요. 그죠? 여기는 27.5명. 그러니까 50명 중에 요거예요. 거의 한 비슷하게 50%. 아까 전에 제가 퍼센트로 얘기한 거고 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33명이나 나왔죠?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건데 그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값들을 쭉 빼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정잔차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1.96이죠? 1.96보다 더 크면, 높으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놓고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봤던 것처럼 차이가 어떻게 나왔어요? 4.2만큼 높게 나왔죠? 그래서 1.96보다 높으니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적 위험률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비타민을 먹었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더 뭐 높았다, 낮았다,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게 나올 때는 이 상대적 위험률이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험군 비타민을 먹은 사람이 전체 50명 중에 여기 33명 감기 안 걸린 사람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50명 중에 12명 요 비율을 봤더니 2.75가 나오죠? 그죠? 요 사람하고 요 사람 대비 요 사람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비타민을 복용하면 감기에 안 걸릴 확률이 몇 배요? 2.57배 더 높게 나타납니다.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감기가 더 안 걸린다는 거죠. 몇 배나 더? 2.57배 감기가 더 안 걸립니다. 비타민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요런 방법으로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비슷한 걸 또 했었죠? 언제 했냐면 뒤에 넘어가 볼게요. 요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고요. 요 값들을 이렇게 써주시고 카이-스퀘어 값, p-밸류 값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곱구는 큰 차이는 없네요. 그런데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오네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치료하는데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런 게 검증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